자, 이어서 장고 앱 작성하기 파트 4 들어가요. 3에서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폼을 처리한답니다. 폼. 폼은 HTML 태그의 이 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 인풋 태그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자, 간단한 폼 쓰기라고 해서 템플릿을 수정하라. 그래서 폼 태그 요소를 포함시켜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HTML 태그를 보셨다면 HTML 태그는 눈에 보이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써 있는 애들 있죠. 중괄호 퍼센트. 요건 템플릿 태그라고 해서 아직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따로 볼 거니까. 중괄호 퍼센트 써 있는 애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장고에서 처리하는 코드예요. 여기 지금 템플릿에 나와 있는 코드들 중에 HTML 태그는 사용자한테 보여질 거고요. 그 사용자한테 보여질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고가 처리하는 코드들이 요 템플릿 태그 애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냥 복사해 가서 쓸게요. 지금은. 자, 디테일이 기존에는 단순히 퀘스천 정보를 통해서 질문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퀘스천을 참조하고 있는 초이스들의 집합에서 전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표현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수정해라. 자, 대략 설명하고 갈게요. 대략 이 코드가 뭐 하는 건가? 일단 아셔야 되는 거.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템플릿 코드는요. 장고가 처리합니다. 이 코드들은 결국 파이썬 코드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신 HTML 태그는 있는 그대로 표현될 거고요. 나머지 퍼센트가 붙어있는 중괄호 퍼센트인 애들은 뭔가 처리가 되어서 바뀔 거란 소리입니다. 일단 나중에 템플릿을 보겠지만 대략 이 코드를 보면 자, 앞에서 잠깐 나왔던 리버스 URL을 통해서 폴즈라는 앱의 네임스페이스에 보트라는 이름을 가진 URL을 가지고 와라. 그 URL에 분명히 어떤 값을 끼워 넣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값을 끼워 넣는 부분을 요 값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요건 링크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폼 태그니까 메서드 방식 포스트라고 지정해 주고 있고 요 폼 태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란 소리죠. 그 다음에 C서브 토큰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건너뛰고요. 뭐 이상한 인풋 값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필드셋은 요렇게 생긴 거 만드는 게 필드셋이었죠. HTML 태그고요. 그 안에 레전드 여기다가 텍스트가 들어가네요. 여기에 설문 주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러 메시지가 있냐? 여기 if문이에요. if문. 에러 메시지라는 게 존재하면 두껍게 에러 메시지 값을 출력해 주는 부분이고요. 에러가 없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퀘스천 지금 현재 그 질문을 참조하는 초이스들의 집합에서 하나씩 또 가지고 와서 인풋 입력받을 수 있는 태그 라디오 버튼이네요. 이름은 초이스.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린 네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밸류는 초이스의 아이디 값. 그래서 초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고유 값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버튼이 동일한 이름으로 폼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죠. 레이블은 그냥 표딱지 붙여주는 거니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게 퀘스천이 하나 있으면 그 퀘스천을 참조하는 초이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 초이스들의 아이디 값이 여기 나오는 거고 이 초이스의 텍스트가 여기 표시가 돼서 라디오 버튼이니까 이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네임 값을 동일하게 맞춰준 겁니다. 그럼 이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서버에 전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제출해주는 버튼 서밋 버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대략 설명을 해보면 그렇고요. 여기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쩌고저쩌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랑 비스무리하니까 포루프의 카운터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양식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포스트 양식이란 서버에 전송할 때 방식을 포스트 메서드 방식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앞에 설명에서 get, post 이런 걸 들어봤죠.
서버에 무조건 요청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하는 건데 리퀘스트를 하는 목적이 무언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기 위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방식을 지정한다고 했고요. 지금처럼 폼 태그를 활용해서 메서드 방식을 지정했을 때에만 포스트 방식이 가능해요. 그 외에 서버에 요청하는 모든 방식은 get 방식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요청을 별도로 보내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얘기까지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제출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질문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때 동작되어서 나오는 결과가 디테일이란 말이에요. 그 디테일의 모양이 지금 변경한 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소스 한번 보세요. 페이지 소스. 응답으로 결국 브라우저한테 이런 값이 돌아간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작성했던 소스 코드와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 코드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보면 form action 해서 form 태그가 하나 있는데 액션 부분에 들어가는 속성 값이 이게 해석되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장고가 다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다 처리했다. 메서드 포스트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csurf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히든 값으로 어떤 이상한 값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안 때문이라고 했고요. 일단 넘어가고 필드셋 부분이 있고 필드셋 안에 제목 하나 들어가고 있죠. 필드셋의 제목. 그리고 인풋 태그가 두 개 생겼어요. 라디오 하나, 라디오 둘. 왜? 퀘스천을 참조하고 있는 현재 왓츠업이라고 하는 퀘스천을 참조하는 초이스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두 번 반복하면서 인풋과 레이블을 찍어준 겁니다. 그때 어떤 값들이 찍혔냐면 네임은 동일한 값으로 세팅이 됐고요. 초이스. 그 다음에 id 값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초이스 1, 초이스 2 이렇게 나왔어요. 포문이 반복할 때 반복 카운트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내부적으로 forloop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반복할 때는 카운터 값이 1이고 두 번째 반복하면 카운터가 2고 이렇게 내부에서 변경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id 값을 표현한 건데 지금은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그리고 여기 뒤에 value 이게 1이다, 2다 이렇게 해서 id 값이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나중에 서브밋 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서브밋을 하면 선택한 인풋 라디오 버튼의 value가 name이라는 것과 매칭이 돼서 초이스의 값이 2야 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서버에 전송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전송하는 그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라는 거고 목적이 뭡니까? 내가 2라는 값을 투표할 거야. 너에게 값을 줄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된다. 그럼 실제로 전달할 수 있어요. 개발자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 상황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bot 투표를 하면 넘어갔죠. 전송할 때 요청 URL은 이런 패턴으로 1이라는 값으로 1번 질문에 대한 투표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있고 그 보내는 데이터 정보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페이로드에 들어있을 겁니다. get 방식으로 보냈다면 얘가 계시면 여기 뒤쪽에 물음표 뒤로 초이스는 2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겠지만 지금 포스트 방식이죠. 그러면 URL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요청하는 바디에 걔를 추가해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로드라는 탭에서 구경하실 수 있어요. 보면 폼 태그에 묶여 있었던 애들 중에 인풋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는 해당하는 애들로부터 값을 보내주고 있죠. 지금 보기 편하게 보여준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SRF 미들웨어 토큰이라는 것과 뭐 이상한 값 하나 그리고 앰퍼샌드 초이스는 1 이런 것들을 서버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서버는 URL에서 요거랑 매치가 되겠죠. 홀즈의 숫자의 보트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뷰즈에 들어있는 보트가 동작을 하고 여기에 있는 보트가 동작을 하면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폼 하나만 사용자 입력값만 확인한 건데 그래서 이 녀석이 동작을 한다. 자, 그 다음 기존의 보트는 딱히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얘가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임시로 만든 거니까 동작 흐름만 보려고 요걸 좀 제대로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고 있네요. 자, 복사에다 쓰죠. 자, 꼭 이 위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이것저것 막 섞여 있네요. 렌더 이건 원래 있었고 없던 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트 함수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 함수를 대체하는 걸로. 자, 코드가 길어져서 어휴 뭐야 이건 또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찬찬히 뜯어보면 별건 없어요. 하는 일이. 생각해봐요. 브라우저에서 왓츠업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서버에선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청한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꺼내요. 저는 1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건데 이 값을 꺼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값을, 즉 초이스 테이블에 있는 현재 해당하는 초이스 값을 투표 개수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증가시켜주고 증가시켜준 결과에 대한 어떤 응답을 주면 되겠죠. 네가 투표한 거 이렇게 됐어. 그래서 보시면 요청 정보로 들어온 퀘스천 아이디, 저는 지금 1번이겠죠. 1번 퀘스천 아이디에 대해서 값 하나 꺼내오고 있죠. 퀘스천을. 그래서 퀘스천 아이디를 가지고 퀘스천 하나를 꺼내오고 그 다음 퀘스천을 바라보고 있는 초이스 셋 두 개, 그 세트로부터 get 하나만 꺼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리퀘스트 요청 정보 안에 들어있는 호스트로 들어온 데이터, 개발자 도구에서 보여드렸던 값 있잖아요. 그 값 중에서 이름이 초이스인 것을 찾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이용하면 k가 그 값인 거로 하나의 초이스를 찾는 거죠. 선택한 초이스가 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키가 없거나 파라미터에 초이스가 없거나 초이스가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렌더 다시 디테일 화면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렌더 함수에다가 리퀘스트, 그다음 템플릿 이름, 딕셔너리. 원래 디테일 사용하던 방식이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하나 여기다 추가하고 있네요. 아까 궁금했던 에러 메시지가 여기에서 쓰이네요. 혹시 에러 메시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라 라고 돼 있던 게 있었거든요. 어디에? 디테일에. 이 부분. 이 에러 메시지가 지금처럼 뭔가 투표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된 문제를 알려주는 용도로 쓰려고 만들어 둔 거네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 에러를 추가해서 다시 디테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자, 에러가 없었다. try else죠. 정상적으로 초이스가 잘 선택이 됐다면 그때 셀렉트된 초이스를 보우츠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 증가 저장. 그 다음 마지막에는 리스폰스가 아니라 리스폰스 리디렉트, 리다이렉트 요걸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요건 조금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은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요청을 하면 잘 처리했어 라고 응답을 주는 걸로 끝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리디렉트,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응답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서버에 요청을 했는데 서버가 그 요청에 대한 내용을 잘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처리 결과로서 뭔가 직접 보여줄 내용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응답을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잘 처리했는데 처리 결과는 다른 데 가서 요청해봐 라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는 이 응답을 받으면 아 처리는 잘 됐구나. 하지만 결과는 다른 곳에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아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응답을 만드는 게 리디렉트, 리다이렉트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서버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로그인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로그인. 그럼 사용자가 나 로그인 할래요 라는 요청을 하면 로그인 할 수 있는 입력 폼,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뭐 이런 게 보이는 창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이 값들이 서버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로그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단하고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로그인에 성공했는데 사용자한테 어우 축하드려요 로그인에 성공하셨어요 라는 페이지를 뜬금없이 보여주는 거 쓸데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잘 됐어요 라고 응답을 주는 거야. 뭐 줄 수도 있지만 굳이 줄 필요 없잖아요. 굳이 처리는 끝났는데 로그인 됐음 이걸 따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로그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체크를 하고 처리를 끝낸 다음에 브라우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로그인 성공했는데 결과를 딱히 보여줄 게 없으니까 메인 페이지로 다시 요청해봐 라고 하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는 메인으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메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또 돌려주게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핑퐁을 한 번 더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 도구로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리스폰스는 그냥 응답을 주고 마는 거, 리스폰스 리다이렉트는 다른 곳으로 요청하라는 응답을 주는 거. 응답은 응답인데 다른 데 요청하라고. 다시 직접 요청해라.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나는 리스폰스 해주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기능. 리다이렉트는 뭐냐?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대한 걸 처리를 했는데 답변을 내가 줄 수 없어요. 답변을 내가 줄 수 없어서 저쪽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걸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데 가서 요청해봐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데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응답을 받겠지. 그게 끝나는 거예요. 리디렉트는. 자, 길어지니까 한번 봅시다. 만들어 놓고 자, 여기는 아직 다루지 않은 이 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뭘 꺼내오는 부분이 있죠. 딕셔너리. 포스트 딕셔너리입니다. 이거 딕셔너리. 그리고 get으로 요청했을 때 get 파라미터들은 get 딕셔너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HTTP 리스폰스가 아니라 리디렉트를 썼다. 요 부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리버스라는 함수를 쓰고 있대요. 요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거까지 보죠. 하다 말았구나. 자, 리버스라는 함수를 보면요. 홀즈 땡땡 리절츠라는 문자열과 그 다음 아규먼츠예요. args 그러면 아규먼츠 거기에 튜플로 퀘스천 아이디 한 개만 전달을 했네요. 자, 요거 지금 혹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요거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 중괄호 %의 URL은 홀즈 네임스페이스의 보트다. 거기에 퀘스천 언더바 아이디다. 요렇게 해서 써놓았던 코드가 있었거든요. 맞나요? 앞에 디테일에서. 디테일의 액션에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줄. 폼의 액션는 하고 나서 요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 뒤로 경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 URL 템플릿 태그가 완벽히 동일하게 리버스 함수의 기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홀즈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보트라는 URL이 있는데 그 URL을 이용할 거고 거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URL 값이 사용이 될 건데 퀘스천 아이디를 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홀즈에 있는 results라는 URL이 있는데 그 URL에 퀘스천 아이디를 사용해서 완성을 시키겠다. 자, 요거는 눈으로 한번 보고 가면 좋으니까 출력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 리버스 함수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 건가 이거 한번 볼 수 있게 리버스 함수의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하나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만 해놓고 얘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요 리버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까지만 구경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서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똑같이 투표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했을 때 저 뷰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투표 눌러주면
리다이렉트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리버스 함수의 결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리버스 함수의 결과. 요거부터 보면 폴즈의 리절츠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URL 중에서 폴즈라는 네임스페이스에 리절츠라는 이름을 가진 이 URL을 가져와서 이 URL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 URL을 보니까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 값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URL 값을 채우는 용도로 아규먼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경로 안에. 그러면 뒤에 더 나열해 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리버스라는 함수를 적용하는 부분 요것도 같이 본 거고, 그리고 개발자 도구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서버에다 요청을 했죠. choice2. 요건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고요. choice2 요청을 했더니 서버에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아까 그 뷰 함수가. 처리를 끝내고 나서 응답으로 돌아온 상태 코드를 보니까 뭐래요? 205K가 아니라 302라고 돼 있어요. 302. 그리고 리스폰스 헤더, 응답으로 돌아온 정보 중에 로케이션 정보가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즈의 1번의 리절츠라는 요 문자열로 로케이션이 하나 안내되고 있거든요. 요 문자열이 뭐냐면 리버스로 만들어낸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그 리버스로 만들어낸 문자열을 응답하게 해놨잖아요. 리버스 함수로 만든 그 문자열을 HTTP 리스폰스 리디렉트로 응답하게 해놨어요. 이 리디렉트가 뭔 소리냐고요? 다른 데 가서 요청하시라고요. 네가 요청한 거 지금은 다 끝냈는데 이쪽으로 다시 요청하라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요 로케이션이라는 걸 받아서 보니까 어때요? 원래 한 번만 갔다 오는 건데 여기 하나 더 생겼죠. 거기로 또 요청했다고 브라우저가. 리절츠로 요청을 해서 get 방식으로 갖고 OK로 응답이 돌아왔죠. 그 돌아온 응답이 이렇게 생겼던 건데 이제 튜토리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결과를 바꾸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results라는 뷰 함수를 수정하고 있죠. results를 또 수정해 봅니다. 지금 기존의 results가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이런 식의 임시로 만든 함수인데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가 또 뭘 하면 돼요? results는 결과죠. 투표가 끝난 후에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퀘스천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해당 퀘스천의 정보를 가져오고 그 퀘스천 정보를 리절츠 템플릿에다가 그려주도록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절츠의 내용, 리절츠라는 템플릿이 없어요. 그래서 results.html이라고 템플릿 하나 추가하시고 이 템플릿 내용을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디테일과 비슷해요. 왜냐면 이 퀘스천에 대한 초이스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퀘스천이 하나인데 그 퀘스천을 바라보는 초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 초이스들이 뭐 A다, B다, C다라고 했을 때 A가 7번, B가 5번, 뭐 C가 14번, 뭐 이런 식의 숫자 값 있잖아요. 요거 출력해 보려는 거예요, 요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표한 게 이렇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대충 또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퀘스천 정보, 퀘스천의 질문 이름 보고 보여주는 거고요. 퀘스천과 관계가 있는 초이스들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 초이스 텍스트가 몇 개 투표가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투표 개수라고 해서 투표 뒤에 투표값을 써줄 건데 플로럴라이즈라고 해서 필터를 하나 추가한 거거든요. 요거는 복수형을 알아서 추가해줘요. 0개이거나 1개면 단수형을 쓰고요. 요 값이 만약에 2 이상이 된다. 그러면 복수 형태로 요 뒤에다가 문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7표다. 그러면 보츠가 되는 거고 여기 표가 한 표다. 그럼 보트라고 끝날 거예요. 요게 그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투표하겠냐라고 해서 다시 투표하는 쪽으로 링크를 연결해 준 것 뿐입니다. 요것도 리버스죠. 자, 저장하셨으면 다시 투표를 진행해 보시면 돼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투표를 하면 드래그가 돼 있어서 멈춰 있네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죠. vote again, 다시 vote. 늘어났죠? again, 늘어났죠? 이런 거예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1번 페이지로 가서 투표를 해봐라. 투표를 할 때마다 값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설문지를 선택하지 않고
폼을 전송한다면 에러가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보트 뷰에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테스트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투표를 하는데 얘도 투표를 하고 얘도 투표를 하고 하는 그 시점이 정말 굉장히 찰나의 동시였다고 한다면 값이 이상하게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경우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각이 하나하나가 스레드거든요. 내부에서는 스레드라는 건 CPU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대상이라는 거고, 그때 혹시라도 두 녀석이 동시에 플러스를 시키는 상황이 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F 함수를 이용해서 좀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그냥 한번 읽어봤으니까 넘어가세요. 지금 당장 저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궁금할 때 한번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게 제네릭 뷰라고 하는데, 저는 요걸 하기 전에 요 아래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코드 셔플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튜토리얼들은요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렵게. 뭐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지만 사실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게 맞아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제 이 튜토리얼이 이야기하는 게 계산기를 사용할 거라면 수학을 기초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아야겠지 않느냐. 딱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살면서 수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다면 당연히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수를 이용해서 4층 연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계산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튜토리얼은 딱 수의 개념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의 4층 연산을 공부하는 정도,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 하니까 어려운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절차대로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혼자서 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나마 지금 가이드를 좀 다른 사람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나을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코드를 적게 쓰는 게 더 좋다, 편리하다. 왜냐하면 장고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라고 했잖아요. 프레임워크는 틀이에요. 작업 틀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구현해 주면 얘가 알아서 돌아가는 건데, 이걸 굳이 주저리 많이 내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코드를 적게 쓰는 게 좋아서 이 장고에는 일반적인 뷰라고, 제네릭 뷰라는 게 있는데, 가만 보면 C, R, U, D 뷰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값 집어넣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값 조회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값 수정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값 딜리트 하는 거, 삭제. 대부분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뭔가 뷰를 만들어야 되면 이미 장고에서 만들어둔 틀이 있어서 그걸 상속해서 써라. 제네릭 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주저리 안 적어도 알아서 장고가 이것저것 다 해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마지막 뒷부분이 되는데요. 요걸 하기 전에 일단 뭐 인덱스 뷰 하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다 리스트, 디테일 뷰 해갖고 클래스 형식이죠. 요걸 또 보게 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네릭 뷰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요 앞부분까지, 결과적으로 투표 기능이 다 돌아가는 그 부분까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흐름을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내가 웹 브라우저에서 폴즈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요청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을까를 먼저 따라다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따라다니냐면 요청 URL을 보시고 그 URL로 매칭되는 설정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자, 우리 폴즈 앱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URL즈에 가면 요거죠, 요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루트 URL 컴프, 우리 마이 사이트라는 대표 앱에 있는 URL즈에 요걸 먼저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럼 지금 요청 URL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서버에서는 이걸 보고, 이 문자열을 보고, 이 문자열에서 이 부분은 서버를 지칭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음. 그 다음 나머지 문자열에서 어떤 거랑 매치가 되는지 본 거예요. 그럼 얘랑 매치가 되네요. 맞죠? 걔랑 매치가 됐으니까 그게 해석이 된 거고, 해석이 끝났으면 이게 지금 URL즈에서 파악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URL즈에서 확인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폴즈 앱의 URL즈에 가보면 남아있는 경로가 뭐예요? 비어있잖아요. 없으니까 요 문자열과 매치가 된 거고, 뷰즈의 인덱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으니 뷰즈의 인덱스가 동작하는 겁니다. 그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 요청 URL, 요청 메서드, 파라미터가 있다면 요청 파라미터, 요청 헤더 이런 정보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리퀘스트 안에 이것저것 요청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인덱스를 보여줄 때 뭘 할 거냐면 퀘스천 모델로부터 오더바이는 정렬한다는 겁니다. 오더바이를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렬하겠다는 뜻이고 정렬을 할 건데 그 정렬을 pub date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내림차순이고요. 그렇게 정렬한 다음에 5개만 꺼내오겠다. 5개까지만 꺼내오겠다는 소리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만들고 있죠. key value. 그래서 이 컨텍스트 정보를 렌더 함수에 전달하고 있고 렌더 함수는 index.html 템플릿을 찾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고는 index.html을 찾아서 컨텍스트라는 그 이름으로 전달된 딕셔너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딕셔너리에는 요 이름의 키값이 있었죠. 그 키값이 존재한다면 값이 있는 거니까 반복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퀘스천들을 하나하나 출력해 주라는 거고 없으면 설문 주제가 없습니다 하고 끝내라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생긴 걸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응답으로. 그러면 질문 목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no polls 해서 값이 없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둘 중 하나. 그렇게 생긴 게 브라우저에 리스폰스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웹브라우저가 해석해서 보여주니까 요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이러면 통신 끝난 거예요. 요청해서 처리하고 응답 받은 겁니다. 다음 내가 왓츠업이라는 걸 링크를 클릭했다. 그러면 A 태그에 써져 있었던 폴즈의 /1 요걸로 요청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요청이 가니까 요 URL로 요청이 들어간 거고 동일하게 해당 URL을 탐색할 때 URL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서버에서는 요거 해석하고 폴즈라는 것까지 해석이 되죠. 해석하고 나니까 요게 남았고 이 남은 건 누가 해석한대요? URL즈에서 해석한대요. 폴즈에. 그럼 폴즈의 URL즈에서 남은 거 뭐랑 매치가 돼요? 여기에 뭔가 숫자가 들어오고 그걸로 끝나는 거. 요거랑 매치가 되니까 디테일이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이 동작해서 디테일 뷰가 동작을 끝내고 렌더를 해주면 역시 또 그 렌더를 통해서 디테일이 해석되어서 브라우저에 응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돌아온 게 여기 그려진 거예요. 이러면 또 통신 끝난 겁니다. 요청, 처리, 응답, 끝. 항상 이거예요. 근데 리디렉트 같은 경우는 요청, 응답을 다른 데로 요청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요청할 뿐인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 받아서 끝나는 거고 이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나? 이런 걸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로부터 장고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요청을 받으면 URL 컴프 모듈을 이용해서 URL을 분석한다고 해요. URLs라고 하는 설정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하겠죠. 그래서 매칭되는 URL을 찾을 거고요. 그 매칭된 URL이 어떤 뷰를 사용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뷰를 선택하게 될 거고 그 뷰가 내부 로직, 자기 코드를 실행하면서 DB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템플릿을 통해 HTML 태그 형태를 만들어 주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리스폰스에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따로 봤었죠. 모델은 그냥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리고 템플릿도 그냥 결과 어떤 모양을 보여줄 건지 그런 거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것들을 중간에서 조립해 주는 게 뷰가 되겠죠. URL 컴프와 뷰.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